현재 중소기업을 다니고 계시죠? 네, 지금 중소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닌가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지금 일하러 나오셨어요? 토요일날 나오면은 네. 특근 수당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평일보다 1시간 덜 근무하면서 급여는 1.5배를 받기 때문에 토요일날 무조건 출근을 합니다, 저는. 이게 선택이에요, 강요예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에요. 아, 토요일날 안 나와도 되는데. 뭐 맘먹고 나 쉬겠다 하면 쉬어도 뭐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나오는 거를 회사 측에서는 좀 더 좋아하죠. 좀 안 나오면은 눈치를 주거나. 아니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다들- 자유무이기 속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눈치껏 많이 나오고 오히려 많이 나온다고 뭐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아, 좀 적당히 나와라? 네. 평소에 네. 야근은 좀 많이 하는 편인가요? 저희가 지금 17시 반에 원래 퇴근인데 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7시쯤에 퇴근하는 것 같아요. 부서가 어떤 부서길래? 저희 CP 사업부라는 부서 안에 속해 있는데 저희 회사가 조금 꼰대 경향이 있어가지고 꼰대 경영, 아까 또 네,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했는데 또 꼰대 경영. 그러니까 주말에 출근하는 거는 네. 자유롭지만 네. 그 평일날 퇴근하는 거는 좀 윗사람이 퇴근을 해야지 이제 슬슬 아랫사람들도 눈치를 보면서 퇴근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암암리에 깔려 있어요. 윗분들이 퇴근을 잘 안 하시나요? 아무래도 돈을 많이 받으면 또 많이 일을 하거든요. 예, 오히려 경력이 없고 신입일수록 진짜 정시에 퇴근을 하는 경향이 있고 네. 예, 이분들이 많이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알겠는데 네. 이제 그분들이 또 자기 일을 좀 옆에서 좀 누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내심 깔려 있다 보니까 네. 아랫사람들은 윗사람 도와주다가 퇴근을 못하는 그런 일이 좀 많이 생깁니다. 윗분들이 좀 대놓고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은 도와줘라기보다는 눈치를 이거를 빨리 끝내줘라고 일을 시키죠. 아,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늦어지고 이제 저는 일을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서 위에다 또 보고를 올리면 그 위에서 보고를 또 보고 집에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윗사람이 퇴근을 해야 아랫사람들도 퇴근을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지금 중소기업 네. 몇 년 차시죠? 제가 2015년부터 이제 한국에 와서 중소기업을 다니기 시작을 했으니까 7, 8년 정도 그렇게 다닌 것 같습니다. 아, 그 전에 외국에 예, 외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다가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만 계속 뺑뺑 돌고 다니네요. 아니 보통 근데 외국에서 대학 나왔다고 하면 네. 좋은 회사,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데 근데 진짜로 우리가 모르게 그런 언어적인 면에서 능력자들이 정말 지천에 깔렸어요. 저도 이전 네. 회사에서 이제 해외 영업부를 담당을 하면서 네. 제 아랫사람을 하나 뽑는데 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뽑는데 네. 이력서만 한 200개 정도가 들어오고 그중에 박사과정을 밟은 사람이 10명 이상 신입을 뽑는데요. 연봉 3천을 주겠다라고 네. 해놨는데 일본에서 박사과정을 밟은 사람이 한 10명 정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뭐 워킹홀리데이나 네. 일본의 뭐 어학연수를 갔다 온다던가 어쨌든 유학길 그쪽을 통해서 일본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 3, 4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능력자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일본 대학을 나왔다는 게 그렇게 네. 큰 스펙이 아니라는 거네요. 이쪽 업계에서는 되게 당연한 스펙으로 요구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무역회사 쪽 이런. 예, 맞죠. 아. 예. 그 내가 일본에서 몇 년 살고 왔다고 해서 그거를 뭐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쟤도 2년 살다 오고 쟤도 5년 살다 오고 그랬는데 너라고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대우를 못 해줘. 라는 게 암암리에 깔리고 그 다음에 이게 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인데 네. 한국에서 이제 문과랑 이과랑 차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문과는 무조건 치킨집을 차린다는 그런 이미지도 강하고 네. 이제 문과이기 때문에 어학연수를 가고 그런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문과를 통해 가지고 일본에서 뭐 어떤 뭐 기계공학을 배운다던가 이공계열 일을 배우거나 아니면 전공을 하고 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최고의 대우를 받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을 가던 뭐 호주를 가던 어학연수를 하겠다 언어를 배우겠다라고 가는 애들은 대부분 이제 문과 애들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외국에서 그렇게 나왔건 아니면 한국에서 그냥 국내 대학교에서 뭐 영문학과를 전공을 했던 똑같은 토익 900인데 굳이 너네를 엄청 비싼 연봉을 줘야 될까? 네가 낮은 연봉에 오케이 하면 들어와. 근데 우리는 좋은 연봉을 못 제시해. 라는 게 좀 비교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외국에서 대학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이펙트를 가지고 나 외국에서 대학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봉 많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사장님도 달가워하진 않아요. 네. 중소기업을 계속 이제 경험을 예, 하셨는데 예.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네. 하면은 자기가 높은 위치에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직급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하죠. 네. 회사가 중소기업이 뭐 다 깨박히긴 한데 네. 회사 정원이 50명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기 부서 사람은 뭐 많아봐야 10명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뭐 10명만 제끼면 자기가 부장, 뭐 과장 뭐 순식간이 되니까 그렇게 진급이 빠를 수 있다는 점이랑 그렇게 진급을 빨리 올랐을 때 네. 그러니까 군번줄 잘 풀리면은 네. 군생활 편하듯이 네. 예, 중소기업도 자기 윗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한 번에 싹 사라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기 부서를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런 점들이 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장점이기도 하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장점이 2개나 있어요? 두 번째 장점 중소기업을 하면은 자기 계열사라고 해야 되나? 계열사? 네. 대기업 계열사요? 아니 대기업 계열사가 아니라 네. 뭐 이쪽 계열 업계 사람들을 많이 알게 돼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펜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네. 하면은 펜을 만드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결국에는 뭐 돌아 알게 되고 이 인맥이 쌓이면은 이직을 하기가 용이해요. 중소기업 내에서는 어차피 저기 중소기업 누구누구 아는 사람인데 저쪽에서 자리가 났다. 근데 내가 마침 쉰다. 네. 라고 하면은 그런 연계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더 좋은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기에는 굉장히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단점으로는 너무 많아요. 많은 분들이 단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주지만 네.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일단은 월급 밀리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장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월급이 뭐 낮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밀리는 게 당연하다. 예.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000만 원이 나와야지 네. 직원들 200씩 3명을 주고 내가 400을 가져가는데 네. 이번 달 매출이 400밖에 안 나왔으니까 내가 400을 갖고 너네는 못 줘.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좀 씹새끼? 월급 밀리신 적이 좀 저 있으세요? 한국에 와서 첫 번째 회사 들어갔을 때 그렇게 네. 월급을 밀렸었어요. 받으셨어요 결국? 결국에 나중에는 저 노동부에다 신고하고 뭐 해가지고 받았는데 그때 2015년도에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연봉이 2,400인가 그랬거든요. 네. 한 달에 뭐 200 조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2년 동안 다니면서 밀린 월급이 그때 2,400만 원인가? 그 정도 됐었어요. 2년 동안 2,400. 그냥 한 달에 100만 원씩밖에 안 준 거예요. 다음 달에 줄게, 다음 달에 줄게, 다음 달에 줄게 그렇게 하다가 네. 결국에는 이제 때려치고 나왔는데 네. 그럼 왜 계속 돈을 안 주는데 다니신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물정도 많이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월급을 뭐 다음 달에 준다고 하면 다음 달에 받아야 되는 건가? 회사를 처음 딱 들어왔는데 사장이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이번 달 월급은 다음 달 15일 날 지급됩니다 하면은 네.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불만을 안 갖고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앉아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막 들어왔는데 반기를 들고 뭐 월급을 왜 안 주냐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고 이제 한 달 지나가지고 또 다음 달에 100만 원 줄게, 다음 달에 100만 원 줄게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2,400만 원 정도의 급여가 밀렸을 때 도저히 못 다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장이랑 대판 싸우고 나왔죠. 네. 또 다른 단점이 백두혈통 회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백두혈통. 네. 갔는데 백두혈통인지 알아보는 법 있나요? 사장이랑 닮은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사장님보다 직원 중에 뭐 이사나 뭐 특히 뭐 경리 같은 쪽이나 정말 땡보직 같은 게 있는데 사장의 형제일 수도 있고 친인척일 수도 있고 뭐 매형일 수도 있고 딱 들어갔는데 자기 회사에 사장의 가족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네. 그러면 빨리 발 털고 나오는 게 좋아요. 백두혈통 그런 회사는 뭐가 그렇게 안 좋나요? 제가 사장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돈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0만 원을 벌면은 네. 내가 가져갈 그 일부 금액이 있잖아요. 네. 나는 이 정도는 무조건 챙겨야 돼. 네. 이게 안 나오면은 직원을 잘라서라도 난 이걸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내가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을 하는데 이 돈을 직원한테 주기가 아까우니까 자기 친척들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으니까. 얘가 어디 뭐 이걸 갖고 도망가진 않겠지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자기 친척들이 왔고 상여금을 직원들한테 나눠줄 때가 됐어도 네네. 이거를 자기 친척들한테만 줘도 아까운데 직원들한테 그걸 왜 주냐라는 생각이 그렇게 좀 들기 때문에 그렇게 친척이 대거 포진해 있는 그런 백두혈통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승진을 해도 그 백두혈통 사람들만 승진을 하고 지네들끼리만 이제 성과금 대잔치를 벌이고 말단 직원들은 뭐 잘해봐야 뭐 과장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까? 뭐 그런 느낌이 많이 강하죠. 결국 말씀하신 단점이 좀 연결되는 거네요. 백두혈통 회사는 돈을 안 줄 확률이 높다. 네. 월급이 밀릴 확률이 높다. 예.